몇 번의 문제 선택하셨는지, 전략 부분인지 아니면 발명 사업화 부분인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회의 채팅창에다가 남기기 싫다라고 생각되시면 수신자를요, 지금 윕스 에듀 이렇게 아이콘 표시되어 있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네, 수신자를 윕스 에듀로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음, 또는 윕스 매니저, 수신자를 윕스 매니저로 선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수업하는 중간중간 질문사항,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전, 오후 다 쭉 저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놓치신 부분, 뒤쪽에서 생각났다. 나 이거 앞에 거랑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한 분 들어왔네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량 분석 마무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함께 그려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 단계 분석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허 분석 지표의 이해 및 실습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시장 성장 단계 실습은요, 이런 그래프 그릴 겁니다. 이렇게 X축에는 출원 건수, Y축이 출원 건수, X축이 출원 인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원 인수와 출원 건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우리가 이 기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기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어느 성장 단계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기술 성장을요, 이렇게 나눕니다. 5가지 단계로. 태동기라고 하면 기술의 시작이겠죠. 새로운 신기술이 출현한 단계를 말하고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 기술 분야의 출원인도, 출원 건수도 없다가 출원 인수도 생겨나고요. 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초기 시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숫자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변화의 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태동기를 지나서 성장기가 되면요. 급격하게 출원 건수와 출원 인수의 증가도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이 기술 분야에 연구에 뛰어드는 출원 인수 늘어나고요. 출원 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 개발한 결과인 출원 건수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동기와 같이 출원 인수, 출원 건수가 증가하지만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가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를 지나면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일어나고 나면 성숙기에 도달합니다. 이 성숙기에는요,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출원 인수, 출원 건수 모두 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인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거 더 이상 없어 라고 판단되는 회사들, 연구소들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더 이상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들, 아이디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원하는 특허 건수도 감소하는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까지가 태동기였고요. 그리고 성장기, 여기까지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성숙기입니다. 출원 인수 줄어들고 있고요. 출원 건수도 조금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숙기 더 이상의 연구 개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 성숙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연구 개발할 것도 없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나타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출원 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쇠퇴기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 쇠퇴기에는요, 특허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특허 수도 유지되고 있었고, 출원 인수도 줄긴 줄었지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요때 쇠퇴기에는 출원 건수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의 수도 당연히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대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기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기 한참 지나서 혹시 대체 기술이 또 쇠퇴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효과 말고 새로운 효과,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찾았다라든지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특허 출원 건수와 출원 인수가 증가하는 회복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회복기는 사실 필수적으로 기술 시장 성장 단계에서 꼭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특수하게 기술의 제유용한 기술 분야를 찾으셨다거나 대체 기술이 쇠퇴해서 재발견됐다거나 이런 시기에는 회복기 다시 특허와 출원 인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시장 성장 단계 크게 5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하실 때 한 번씩은 꼭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CPU 대회를 위해서라면 요 그래프 그리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왜냐? 요걸로 성장 단계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뒤쪽에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성장 단계의 5개를 모두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그래프가 잘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뭔가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실제 기술 성장 단계를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PU 단계에서 문제를 푸시기 위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문제에서 이 기술 성장 단계를 그려보시고 내가 도출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면 또는 이 그래프만으로는 성장 단계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판단을 내리셔서 추가 여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시려면요. 우리 사실 데이터를 정비할 때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각각의 버블들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구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구간은요, 우리가 출원 연도 기준으로 일정하게 5가지 또는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그 구간에 맞춰 출원 인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출원 건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요 단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구간을 나누는 거, 우리가 이 구간을 나누고 각각 출원 인수랑 출원 건수를 카운팅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간을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4개의 구간 또는 5개의 구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은 우리가 검색했던 특허들의 데이터 중에서도 미공개 구간,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바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잖아요. 언제 공개되나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공개 특허 공보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출원부터 공개가 되지 않은 1년 6개월의 기간, 요 구간을 미공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오늘
올해 기준, 오늘 기준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특허를 검색하셨다라고 하면 이전의 특허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에서 1년 6개월에 해당되는 여기 구간, 여기가 미공개 구간이 될 거고요. 우리가 분석하려고 찾아놨던 데이터 안에서 미공개 구간 1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4개 또는 5개의 구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확실하게 4개 구간으로 나누셔야 돼요, 또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냐면요. 요게 데이터가요, 4개로 나눴을 때, 5개로 나눴을 때 그래프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4개 구간으로 그렸을 때 뭔가 증가나 감소의 폭에 경향을 보기가 더 쉬운지, 5개로 나누었을 때 더 편한지, 4개, 5개 모두 다 그려보시고 편한 데이터로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고 경향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나왔을 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4개 또는 5개로 그려봐도 뭔가 경향이 잘 나오지 않고 기술 성장 단계가 보기가 어렵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CPU 답안지를 작성할 때 답안지 흐름에 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포기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그려보고요. 네. 지금 채팅창으로 네, 문제 선택해 주신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확인했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거 먼저 확인해 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맞게 소개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우선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개 또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는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해 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데이터는 5개의 구간으로 설정하는 거 준비합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데이터에서는 제가 일부 구간만, 일부러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지 않고요. 일부 구간만 나누어서 5개의 구간으로 준비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주기로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이 데이터 어디에 들어가 있냐? 우리 어제 엑셀 파일 가지고 실습해 보셨죠? 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안 지우셨죠? 엑셀 파일 지우지 말고 우리 어제 사용했던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열어주시면 돼요.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윈텔립스를 통해서 우리가 노이즈 제거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또는 기술 분류까지 모두 다 완료한 상태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로우 데이터 받겠죠. 로우 데이터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이 로우 데이터 안에다가 기술 분류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한 값도 넣어놨습니다. 요거가 로우 데이터였고요. 우리는 로우 데이터 안에서 사실 중복 제거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 정비했습니다. 주로 어떤 데이터 정비했냐면요, 이런 것들. 출원일로부터 출원연도 뽑아냈고요. 뒤쪽으로 가보면 출원인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한 값을 저는 출원인만 쓴 것도 있고, 출원인 정비하면서 이 출원인의 국적 정보도 함께 기재한 열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뒤쪽으로 또 가볼까요? 출원인 정비하면서 출원인 국적도 확인했죠. 국적 정비한 값. IPC도 우리는 모든 IPC 분류 코드 쓸 게 아니라 4자릿수까지 사용할 거기 때문에 4자리까지 잘라서 가공을 했고요. 여기까지인가요? 내외국인 정보도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내국인, 외국인, 국가 코드별로, 국적별로 요거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한 탭, 데이터를 정비한 값, 여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요. 우리가 출원일로부터 출원연도값 뽑아냈잖아요. 레프트 함수 썼죠. 기억나시죠? 이 레프트 함수 써서 우리가 뽑아냈던 출원 연도를 다시 한번 성장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구간 정보로 재정렬해 줄 겁니다. 저는
출원 연도 보니까요. 198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거 다 사용하지 않았죠. 구간 나눌 때. 여기 2001년부터 1구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2001년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 2020년까지.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2021년, 22년 미공개 구간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까지 2020년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싶다, 5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도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간을 하나는 5개로 나눈 거 한 열, 그 옆에다가 새로운 열 하나 더 만드셔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 또 하나 추가하셔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죠. 다만 요거 필터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에서 이 구간 정보를 가져오실 때 4개로 나눴는지 5개로 나눴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4구간, 5구간 뭐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멘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그 자체가요. 데이터 정비가 되어 있는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를 사용하시면 구간 정보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정보까지 가공을 한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만든다. 기억나시죠? 우리 로우 데이터 시트가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 정비가 모두 끝난 이번 시트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어 줄 겁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 각각의 항목들 필터로 사용할 건지 열에다가 넣을 건지 행에다가 그 값을 넣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허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출원 번호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쓸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다시 보시면요. 우리 그래프 보시면 이쪽 출원 인수, X축 출원 인수가 될 거고요. Y축 출원 건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거, 출원 건수 카운팅 하는 건 우리 출원 번호였으니까 출원 번호 쓰겠구나. 출원 인수 카운팅 하려면 출원인 정비한 값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유추해 보실 수 있고요. 내가 그래프를 국가별로 그리실 건지 아니면 국가 아니라 전체 통틀어서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효 데이터들의 기술시장 성장 단계를 보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필터 기능으로 국가 코드를 넣으실 수도 아니면 안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국가별로 성장 단계를 보기 위해서 국가 코드 보고서 필터 기능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터에다가 넣기 위해서 지금 화면 잠깐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요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에다가 각각의 항목들 매칭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화면 이렇게 보여드렸다가 천천히 피벗 테이블로 이동해 볼게요. 다들 엑셀 파일 그대로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엑셀 파일 없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다시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데이터 전혀 없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 중에 로우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데이터 정비한 요 시트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시트 컨트롤 A 해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로 가시면 되겠죠? 데이터가 아닌가요? 삽입인가요? 삽입이네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어떤 거 썼나요? 출원번호 값에 있는 건 그대로 쓸 거니까 놔두고요. 우리 국가별로 기술 성장 단계 본다고 했으니까 국가 코드 필터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구간 정보 찾습니다. 출원 연도를 구간으로 나눈 거 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 정비한 값 찾을게요.
저는 출원인 정비한 값에 국적까지 있는 거 넣어서요. 똑같이 행으로 넣을 건데 구간 아래에다가 위치시켜 줍니다. 요 순서도 중요해요. 구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 정비한 값이 그 아래 와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국가 코드 필터에 들어갔고요. 행에는 구간 정보와 출원인의 정비값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순서는 구간이 먼저, 그 다음에 출원인의 정비값이 그 다음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원 건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출원 번호를 값에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져오셨죠? 이 다음에 우리는 만약에 국가 코드 그 국가별로 안 그릴 거다 하면 이거 빼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 그대로 카운팅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국가별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으로 한번 해볼까요? 미국으로 선택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미국에 해당되는 정보로 필터링이 됐겠죠? 이거 그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한번 가공해 줄 건데요. 어떻게 가공해 줄 거냐? 우리가 필요한 값은요, 이겁니다. 각 구간별로 출원 인수는 몇 명인지, 출원 건수는 몇 건인지, 이 정보가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필터 기능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여기 숫자들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각각의 구간, 여기 있습니다. 구간 정보. 1구간, 2구간 있죠? 1구간 안에 전체 출원 건수는요. 1구간 요약 정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각각의 구간 요약에는 출원 건수가 들어가 있고요. 출원 인수는 여러분들이 좀 카운팅 하셔야 됩니다. 1구간에 들어가 있는 출원인 정비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시면요.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개수 15개 보이시나요? 요게 출원 인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15, 출원 건수 36건 넣어주시고요. 이 구간으로 갈게요. 이 구간의 특허 건수, 이 구간 요약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출원 인수 쭉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보니까요. 출원 인수는 26. 그러면 이 구간에 요거 숫자 틀렸네요. 26 그리고 36 각각의 구간 넣어줍니다. 3구간에 해당되는 값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4구간에 해당되는 값, 5구간에 해당되는 값들 찾아서 이렇게 표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 표 채우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신다고 그대로 그냥 쓰지 마시고 그 숫자가 맞는지 혹시 틀린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구간별로 출원 인수는 몇 명인지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구간 요약 정보에서 출원 건수들 다 체크해 봅니다. (5구간까지) 다 채우셔야 합니다. 5구간까지 다 채우시고 밑에도 뭐가 남았는데요. 얘네들은 뭘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모든 데이터를 다 쓰진 않았어요. 연도를. 그래서 구간에 해당되지 않은 연도에 들어가 있는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5구간까지의 정보만 체크해서 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표 만약에 국가별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EP, JP, KR 모두 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가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필터 기능에서 국가 코드 제외하고 통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출원 인수, 출원 건수 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게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정비하는 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피벗 테이블에서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었는데 얘가 조금 번거롭죠. 이 단계 잘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채우셨죠? 혹시 못 채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숫자 그대로 그냥 다 넣어주세요. 우리는 요거 가지고요. 피벗 테이블 있는 곳에서 그리지 않고 새롭게 시트 하나 열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값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우리가 정리한 요 테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얘를 그래프 그려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꺾은 선형, 막대형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해서 원하는 데이터 선택해서 그래프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어떤 형태인가요? 버블형이죠. 이렇게 거품형, 요거 앞에서도 한번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 거품형의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빈 칸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셀을 하나 클릭하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저는 분산형 아니고 거품형 선택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2D를 하실 건지 3D를 쓰실 건지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을 놓고 그래프 차트를 그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질 네모 칸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겁니다. 데이터 선택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라면 위에 보시면요. 차트 디자인하고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든 데이터 선택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범례 추가해 줄 겁니다. 얘는 계열 이름 필요 없이 바로 X값으로 갈 건데요. X축 기억나시나요? 출원 인수였습니다. X값 출원 인수 우리 표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 값 뭐였나요? 출원 건수였습니다. 그리고 버블의 크기는 사실 요거는 그리시는 분들마다 어떤 분은 출원 인수, 어떤 분은 출원 건수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보고서는 출원 인수로, 출원 건수로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뭘 선택했는지는 보고서 안에 써주셔야겠죠? 저는 출원 인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X값에 출원 인수에 해당되는 값 범위 지정해 줬고요. Y값으로 출원 건수에 해당되는 값 지정해 줬습니다. 다시 계열 거품의 크기는 출원 인수로 지정했습니다. 모두 지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계열 하나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버블형 차트는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디테일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차트 제목, 국가 코드 하나 써주고요. 제일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여기다가 축 제목 필수로 넣어줘야겠죠? Y축, 출원, 건수, X축, 출원, 인수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기억나시는지 볼게요. 출원 인수, 출원 건수 넣어줬고요. 각 구간별로 버블의 색깔 변화를 줬고 각각 어느 구간인지 표시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 구간별로 1구간에서부터 2구간, 3구간, 구간별로 버블에 다른 색깔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버블 한번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각각의 버블들 선택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합니다. 우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왔어요. 그 다음 저는 여기 채우기 옵션으로 갈 거고요. 채우기 선택하시면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 아래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보이시나요? 여기 체크해 줍니다. 체크하시면 각각 달라졌죠? 색깔이. 여기에다가요. 다시 플러스 버튼으로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줄게요. 저는 데이터 레이블을요. 오른쪽으로 위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시키시면 각각의 버블마다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데이터 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뭐로 보이나요? 36, 36, 52 출원 건수죠. 우린 요걸 힌트를 가지고 이 버블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 값인지 써주는 겁니다. 36에 해당되는 값 1구간. 두 번째 36은요. 111이 4구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다시. 마지막 23,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늘색의 23이요. 요게 5구간입니다. 데이터 입니다. 추세선은 삽입에 도형으로 가서요. 선 안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선택했는지 보이시죠? 도형 안에서 선, 다가 클릭 해줄 건데요. 첫 번째 1구간 가운데다가 첫 번째 클릭 한 번. 2구간에 해당되는 가운데다가 클릭. 3구간 가운데로 위치 이동해서 클릭. 4구간으로 이동할게요. 4구간에 가운데 와서 클릭. 5구간 이동합니다. 5구간 가운데로 와서 마지막이잖아요, 5구간. 여기는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이렇게 마지막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옆쪽으로 도형서식 활성화되어 있죠.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우클릭해서 도형서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아무 방향이 없었던 꼬리에 화살표 모양의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추세선만 한번 지울게요. 잠시만요. 추세선은 클릭, 마지막에 왔다. 5구간에 해당되는 버블에 왔다. 마지막이다 하면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화살표 꼬리 유형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빈칸에서 삽입에 거푸명.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 범례 추가, 계열 이름 넣지 않고 X 값은 출원 인수, Y 값은 출원 건수. 아이고. 우리는 우선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계열,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부분, 자동 아래쪽에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체크해준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서요. 왼쪽이나 오른쪽 여러분들이 위치시키고 싶은 곳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넣고 각각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값인지 체크한다. 구간 정보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기 든다. 요런 단계였습니다.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 로우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다. 데이터 정비한다.
아니면은 파일 자체를 새롭게 만드셔서 데이터를 가공해 줍니다. 저 저장을 많이 하셨다면 바로 이전 버전의 데이터 요런 그래프 그렸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연도별로 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 연도별로 그릴 때 당연히 어디가 미국 오른다면 출원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전체적으로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값을 그대로 바꿔놓으면 요거 다양한 조건으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량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그리실 수 있는 그래프 입니다. 네.